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익 작전타임 진행의 이수연입니다. 지난주 코스피 시장 3,302포인트에서 마무리하면서 역사적인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순매수하면서 3,300선의 고지를 함께 이끌어줬는데요. 이번 주에는 국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고 또 실적 장세까지 본격적으로 이어지면서 이번 주도 증시가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또 지난주 뉴욕 증시도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다우 지수도 주간 상승률 기준으로 3%가 오르면서 3월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국내외 모든 증시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계속해서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고수익 작전 타임과 함께 작전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투자 작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신승용의 작전 키워드 시간에서는 코스피 3,300포인트 시대에 진입한 것에 대해 자세한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에서는 현재 주목받고 있는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더 날개를 펼치고 훨훨 날아갈 수 있을지 하반기 자동차 업종 전망 본격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이주연의 주유소 포트에서는 상승장에서 날개단 놀이주들 투자 전략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소비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관한 자세한 놀이 관련 종목들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월요일장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승용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주말 잘 보내고 월요일장도 힘차게 한번 출발해 볼 텐데요. 먼저 작전 키워드부터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작전 키워드는 코스피 3,300포인트 시대 진입이라는 주제입니다. 코스피 증시가 정말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을 했는데요. 분위기가 지난해 대형주 랠리 때와는 사뭇 다른 것 같아요. 증시가 신고가를 갔는데 왜 내 종목은 안 오르지 하시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투자했던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현대모비스 같은 대형주들은 상승률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거든요. 뭐 하락한 종목도 있었는데 이런 시점에서 이렇게 증시가 랠리를 펼치는데 내 포트폴리오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예, 하반기를 이제 한 3일 정도 남겨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오늘이 6월 27일, 8일인 오늘 6월 28일이니까요. 이제 7월 1일 이번 주 하반기 주식시장 다시금 이제 열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상반기 한번 정리를 해보고 하반기 3,300포인트를 넘어선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하반기 주식시장 큰 그림 속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그리고 3,300포인트를 넘은 상황에서의 시장에서의 어떤 그 대응 수준, 대응 방법 한번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상 처음 이제 코스피 자체가 3,300포인트를 넘어서서 3,312포인트로 기염을 토하는 그런 상황, 최근 들어서 상당 부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미국 시장 역시 S&P 500 기준으로 이미 사상 최고치를 두 차례나 경신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요. 지금 현재의 상황 어찌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개별적인 어떤 그 개별 종목들의 어떤 그 움직임을 살펴본다라면 그다지 녹록치 않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모습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지수는 상승하고 있는데 종목의 상승은 그다지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결국은 지금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하면 결국은 지수가 상당 부분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키맞추기 장세가 업종별 키맞추기 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 우리가 생각을 했었던 그런 V자 반등이 나타나기보다는 순환매 양상으로 키맞추기, 밸류에이션 중심의 키맞추기 장세의 진행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특히나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이 임박을 하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시즌의 임박과 함께 밸류에이션 중심의
나래비, 소위 말하는 그 순위 결정 이런 부분들이 생기게 되면서 전체적인 우상향 시장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부분. 이런 상황들의 가능성 왜 생각을 해보게 되냐면요. 최근 들어서 수급 상황이 그다지 녹록진 않습니다. 외국인과 기관들은 주간 기준 그리고 누적 기준으로 계속해서 순매도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들만 오로지 유일하게 순매수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결국은 지수의 추가적인 상승 그리고 어찌 보면 전체적인 주도 업종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개인들보다는 기관과 외국인들의 집중적인 수급 개선이 나타나야 될 텐데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기보다는 전체적인 덜 오른 종목이 많이 오른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키를 맞춰 나가는 눈높이를 맞춰 나가는 그런 시장의 전개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쪽으로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이에 대한 대비 그리고 전략 준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지금 현재 투자 심리를 지배하는 핵심 요인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기존 요인 2가지와 계속 기존 요인이면서 계속 현재 진행형 요인 2가지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업커밍 앞으로 다가올 요인 2가지 그래서 2+2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존 이슈 다들 알고 계시는 이슈입니다. 유동성 이슈와 경기 개선, 경기 회복이라는 이슈 이 2가지가 서로 간에 줄다리기를 하면서 시장의 투자 심리의 가장 중심점에서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짓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이슈 2가지를 생각해 본다라면 2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곧 개막을 하게 되고 그리고 코로나 델타 변이의 우려감이 조금씩 확산되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장 지난 3일, 4일 동안 신규 확진자 수가 600명을 넘어선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말이었던 어제 같은 경우에도 640명 넘어서면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 특히나 오늘, 내일 같은 경우가 상당 부분 신규 확진자 수에 시장은 상당 부분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일 텐데요. 델타 변이의 확산 그리고 백신 보급의 확대 이에 따른 서로 간에 여기서도 힘겨루기 양상 투자 심리의 어떤 그 방향성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방향타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부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조심스럽게 타진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실적 시즌이 이제 이번 주 후반부터 시작이 되죠.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종목 중심들로부터 밸류에이션이 다시금 시장의 중심점에 떠오르게 될 것이고 밸류에이션이 조금은 더 편안한 종목군으로 나의 포트폴리오가 다시금 재정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 그런 와중에 제조업 관련된 PMI 지표 그리고 그 통화 정책의 핵심을 이루는 고용과 물가 이 2가지 중에 이번 주 또 ADP 고용 보고서의 어떤 그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 계속해서 물고 물리는 그런 상황들의 연속 선상에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 두시면서 지금 현재 2+2 기존 투자 심리 결정 요인 2가지와 신규로 다가오고 있는 투자 심리 결정 요인 2가지를 적절하게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을 하면서 적절한 투자 전략을 마련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부분. 하지만 큰 그림 속에서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 유동성에 대한 우려. 결국은 이 부분은 인플레이션과 상당 부분 연결이 되어 있다. 인플레이션율, 물가 상승률과 상당 부분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인식, 시장 점점 이를 용인하는 그런 그림으로 변해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조금 더 생각을 해 두시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보다는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은 더 무게중심을 가지고
시장은 바라보고 있다라는 점. 그렇다면 나의 포트폴리오의 방향성, 결국은 경기 개선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조명을 받을 만한 업종은 무엇인지 이 부분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점 분명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요. 정리를 해보면 인플레이션은 결국은 경기 회복, 경기 개선의 부산물이다라는 점. 유동성은 이에 따라서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경기는 회복될 가능성이 높은데 유동성은 당장은 줄어들지 않는다. 2023년 정도 아직 1년 이상의 시간이 남아있다라는 점. 물론 투자 심리에 영향은 미칠 수 있겠지만 그 전에 경기 회복이 먼저 시장 내에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우리 오프닝과 관련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의 완화 7월 1일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경기 회복 본격적으로 가속화 가능성이 높게 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백신 확산과 맞물리게 백신 보급의 확산과 맞물리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소비의 확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소비 확대는 곧 고용의 증가와 생산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 그렇다면 이를 묶어서 단계별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묶어서 경기 소비재에 대한 관심 그리고 여행이랄지 레저랄지 엔터테인먼트랄지 영화관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 분명하게 필요해 보인다. 여기에 본격적인 경기 회복과 맞물리게 된다면 GDP의 상승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이 GDP에 영향을 주는 부분, 수출과 수입 부분, 이번 주 7월 1일 우리나라의 수출입 지표 발표가 됩니다. 여기에 기대를 또 걸고 있는 그런 상황들 나타나게 되면서 시장 내 원자재랄지 경기 소재주랄지 이에 대한 수출입을 담당하고 있는 해상 운송이랄지 육상 운송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유통업까지 우리가 관심을 분명히 가져봐야 되겠다. 결국 유동성의 불안보다는 조금 더 빠른 관점에서 빠르게 경기 회복이라는 어떤 그 모멘텀 내지는 그 투자 심리가 크게 작용을 하게 되면서 경기 회복 쪽에 시장의 포커스가 조금은 더 무게중심을 가질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점. 왜냐하면 유동성 축소라는 부분 일단 FOMC 지난주에 있었던 FOMC 전도표 상에 2023년입니다. 그러면 아직 1년 6개월이라는 최소한 시간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일 것이고 또 한 가지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이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 경기 회복이 먼저 선행되어야만 한다. 경기 회복이 선행되지 않는다라면 유동성의 불안 이슈는 바로 수면 아래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 이미 우리는 지난 한 달 반 동안 고용지표랄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시장의 반응 양상 경험한 바가 있었습니다. 고용이 오히려 고용의 개선이 잘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시장 오히려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오히려 거꾸로 시장 반응하면서 시장의 상승이 나타났다라는 부분 꼭 떠올리시면서요. 앞으로 경기 회복이 선행되어야 된다. 그러면 우선순위에서 경기 회복이 먼저 오게 될 것이고 유동성의 이슈는 조금은 좀 물론 시장을 누르는 그런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겠지만 조금은 좀 후행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점. 여기에 정부의 경기 부양책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지난주 말 미국에서도 인프라 투자안이 결국은 합의에 이르렀다. 1조 달러 규모 합의에 이르렀다라는 부분. 본격적인 경기 부양이 시작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S&P 500이 다시금 최고치를 경신하는 그런 모습 나타났다라는 점. 우리나라 역시 추가 경정 예산이랄지 대체 공휴일의 지정이랄지 그리고 그 재난지원금의 지급이랄지 이런 부분들 정부의 재정 확대 정책
재정 확대 정책은 시장에 조금은 더 돈을 많이 푼다는 얘기고 고용의 확대를 통해서 소비의 증가를 유도하고 생산 유발 효과를 만들어내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여기에 한동안 잠잠했었던 어찌 보면 4차 산업의 육성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뤄나가야 할 미래 먹거리 사업을 정부가 집중적으로 투자 육성하겠다라는 그런 발표들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보시면서 원자재랄지 친환경이랄지 경기 소재 4차 산업 결국 정부가 집중적으로 앞으로 육성해 나가야 하는 그리고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 이미 발표를 한 그런 업종군들에 대한 관심 분명히 우리를 실망시키진 않을 것이다라는 점 수익률 면에서 분명히 당장 급격한 모멘텀보다는 우상향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쪽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어떤 그 나의 포트폴리오를 수정 보완해 나가시는 그런 부분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좀 대변하는 그런 종목들로 포트폴리오를 좀 변경해 보면 어떨까 이런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유동성은 지금 이미 시장이 이미 학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네네. 될 것이다 네. 하니까 알고 있는 것 같고 그보다는 경기 회복 관련주들에 조금 더 초점을 주자라는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 다음 작전 키워드도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이번 키워드는 자율주행 레벨 4 플러스 상용화 박차라는 소식입니다. 우리 정부가 지금 자율주행이 가능한 기술에 7년 동안 1조 1,000억을 투입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율주행 4단계부터는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해서 운전자가 전혀 필요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고기능의 그런 기술입니다. 게다가 중국 정부에서 신에너지 정책 확대 소식에 관련 전기차 펀드도 굉장히 상승률이 좋았고요. 폭스바겐 CEO가 앞으로는 자율주행이 전기차보다 더 앞서 나갈 것이다. 뭐 이런 발언도 했더라고요. 앞으로 네,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 이수영 앵커 상당히 공부를 지금 많이 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이제 미래 먹거리 산업에 얼마만큼 우리가 관심을 갖느냐. 한동안 사실은 경기 민감주들에 의해서 시장 어떤 그 미래 성장사, 소위 말하는 4차 산업혁명군들에 대해서 시장 조금은 좀 눌려왔었던 것이 사실이 아닐까. 조금 좀 후순위로 투자 전략에서 밀려왔던 것이 사실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 좀 가져봤습니다. 사실상 최근 시장 내 모멘텀의 부재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이제 다시 시장은 성장주 찾기 그리고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투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여기에서 자율주행을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전기 자동차의 어떤 그 혁신과 자동차의 어떤 그런 혁신과 자율주행차의 어떤 그 결합 부분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미래 우리 실생활로 곧 다가오는 그런 산업이다라는 그런 생각인데요. 자율주행은 총 5단계로 구분이 되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완전 자율주행 단계는 4단계 이상, 4단계와 5단계를 일컬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단계와 2단계. 이 부분은 이미 우리가 지금 현재 운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각종 안전 편의 장치들에 의해서 이미 경험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4단계부터는 우리가 직접 운전에 개입을 하지 않고 자동차 혼자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시대가 도래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정부가 최근 주말에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2027년까지 4단계 이상의 4단계와 5단계, 최소한 4단계 이상의 어떤 그 기술 개발을 위해서 1조 1,000억, 1조 950억 원이죠. 투입을 해서 이 기술을 확보하겠다라는 가열찬 어떤 그 목표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레벨 4, 5개 전략 분야가 있죠.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차량의 융합, ICT의 융합,
그리고 도로 교통을 융합하는 그런 통제 기술, 그리고 생태계를 새롭게 구축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미래 고용 창출을 통한 전반적인 경제 선순환고리를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그런 의지 표명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미 국내에서 7개 시범 지역, 시범 자율주행 구간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에는 이 방송국이 위치한 상암동, 그리고 경기도에는 판교, 그리고 제주도랄지 세종시랄지 광주, 대구 각각 지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 근데 여기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자율주행에 있어서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가져야 될까? 크게 세 가지로 압축,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주행이라는 부분 한 가지, 그리고 두 번째는 센서라는 부분 한 가지, 그리고 세 번째는 데이터 융합이라는 부분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주행에서는 분명합니다. 지도가 확보가 돼야 됩니다. 동적 지도라는 부분, 내비게이션의 발달, 카메라의 발달,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도가 확보가 돼야 되고, 이를 통신할 수 있는 5G, 그리고 이를 만들어서 처리를 할 수 있는 인공지능 필요한 그런 상황. 두 번째는 자료를 모을 수 있는 센서가 상당 부분 중요하다. 소위 말하는 센서 모듈, 라이다라는 대표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카메라 센서만을 사용을 한 자율주행차를 도입을 하겠다는 등 여러 가지 이제 인공지능과 모듈이라는 부분, 그리고 보안이라는, 차량 보안이라는 부분, 이 부분과도 연결이 되어진다. 데이터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단 첫 번째가 도로교통법규의 통제가 필요하죠. 이를 분명히 인공지능이 인식을 하고 처리를 함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데이터의 모집, 그리고 법규와 어떻게 연결을 시킬 것이냐, 그리고 모빌리티 상황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그 어떤 엔터테인먼트도 소위 말하는 인포테인먼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포메이션과 엔터테인먼트의 어떤 그 결합 부분, 이런 부분들, 결국 데이터의 융합, 이렇게 크게 이제 그 센서와 주행과 데이터, 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된 우리 시장 내 업종군들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 분명히 생각을 해 보시면서 포트폴리오 한 켠 속에서 조심스럽게 이제 4차 산업혁명군, 가장 실생활과 연관이 되어져 있고 정부가 가장 가열차게 집중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이 무엇일까,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면서 답 대략 나오죠. 소부장이 이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 4차 산업혁명 중에서 자율주행이 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 1조 1천억, 작은 돈 아닙니다. 이 부분 집중 육성을 하면서 어떤 그림으로, 어떤 방향으로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냐. 저는 여러분들께 세 가지 집중 관심 분야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행과 센서, 그리고 데이터 부분. 이를 잘 좀 융합을 하셔서 나의 포트폴리오에 담아가시는 그런 부분도 필요해 보이지 않을까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 소부장도 같이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다. 반도체와 관련된 계속되는 일본과의 갈등 상황,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가 이미 작년부터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소부장 관련주들, 이 부분들까지 아울러서 나의 포트폴리오에 담아 나가셔야 되겠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주행과 센서 그리고 데이터 이 세 가지 주목해 주셨고, 이와 관련한 테마 종목들도 함께 포트폴리오에 형성을 해보는 것이 하반기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우리 증시 주간 전망은요,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주도 코스피가 우상향을 이어갈 것이다. 하지만 약간의 박스권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불안감도 조금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또 많은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뭐 중국의 제조업 PMI나 미국의 ISM 제조업, 그리고 한국에서는 수출 통계까지 나오는데, 이런 지표들이 또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줄 수도 있겠습니다. 주간 증시 전망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뭐 지금 현재 시장의 가장 큰
주류를 이루는 것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경기 개선이냐 유동성 축소냐 이 두 가지를 놓고 힘겨루기 상황. 근데 시장의 투자 심리는 일단 경기 개선 쪽으로 조금은 더 기울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기대감에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슈는 코로나19 관련 백신 보급의 가속화, 그렇게 되면서 조금은 더 편안한, 이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어떤 그 완화 부분, 이 투자 심리의 중심점에 설 것이냐, 아니면 코로나 델타 변이 확산에 대한 우려감 쪽으로 조금 더 기울게 될 것이냐. 제 개인적인 판단은 백신 보급 가속도에 따라서 조금 더 편하게, 물론 신규 확진자 수가 600명을 넘어서서 지금 한 사나흘간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는 그런 없는 상황. 그러나 정부의 어떤 그 의지, 7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의 완화라는 그런 부분들이 상징적으로 우리 시장의 중심점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완화 쪽에, 조금 더 백신 보급의 가속도 쪽에 시장의 긍정적인 투자 심리는 위치할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지난 주말 미국 시장에서도 고스란히 발휘가 되었다라는 부분. S&P 500 지수 계속 사상 최소치 만들어내면서, 물론 물가는 다소간 불안 요소로 작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컨센서스랄지 이런 부분들 전망치 대비해서 조금 좀 줄어든 그런 물가의 수준, 그리고 FOMC 위원들의 어떤 그 발언들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조금 좀 시장은 물가에 대해서의 우려감은 조금 좀 수그러 들어가는 그런 모습. 이 속에서 바이든 정부의 인프라 투자안의 합의가 이루어졌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다시금 시장의 관심권으로 재부각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 은행들에 대한 스트레스, 재무건전, 은행들에 대한 건전성 부분이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결과 부분이 나타나게 되면서 은행주들의 숨통이 트이게 되었다. 아마도 우리 시장에도 상당 부분, 이 부분은 은행주, 금융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높습니다. 투자 심리 쪽으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시면서 결국 정리를 해보면 2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화되는 과정 중에 델타 변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시장은 경기 회복, 경기 개선 쪽에 투자 심리의 중심점이 위치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부분. 결국 그 경기 개선 지표들의 시장, PMI 지표랄지 제조업 지표랄지 수출입 지표랄지 우리나라 수출입 지표랄지 이런 쪽에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가지게 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연장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인프라 정책이랄지 아니면 소부장이랄지,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 한창 이야기가 되고 있는 대체 공휴일이랄지, 그리고 어떤 그 추가 경정 예산안이랄지 이런 부분들 분명히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여기에 2분기 실적 시즌의 본격화, 그렇다면 지속 성장이 가능한 성장주 찾기가 다시금 시장 내 시작이 될 텐데, 그 성장주는 대다수 아마도 정부가 집중적으로 육성, 지원하려는 그런 업종 쪽에 모아지게 될 것이다라는 점. 그것이 결국은 4차 산업혁명 관련주, 특히나 소부장이랄지 아니면 자율주행 관련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 이 부분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번 주 ISM 제조업 지표, 중국의 제조업 PMI, 그리고 우리나라의 수출입 지표, 여기에 더 나아가서는 미국의 ADP 고용 지표도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 7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안이 시행이 될 예정에 있다라는 부분. 그렇다면 전체적인 소비와 관련된 부분도 긍정적인 나의 포트폴리오에 일정 부분 담아보시는 것 괜찮지 않을까라는 부분 정리해드립니다. 네, 이번 주 주간 증시는 어떤 종목들 관련해서 짚어보면 좋을지 말씀해 주셨고요. 7월 1일부터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또 소비 확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테마주들도 체크해 보시기 바랄게요.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지는 시간은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증권가에 쏟아지고 있는 리포트들, 어떤 리포트가 진짜 리포트일지 감별해 주시는 IR 분석이신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주말을 잘 보내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난주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이번 주는 어떤 업종 짚어보면 좋을지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이번 주부터는 하반기 자동차 업종 전망에 대해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 정부가 전기차 이 자율주행 쪽에 투자를 확대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정말 범세계적으로 많은 정부들이 이 자동차 산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자동차 업종들 어떻게 흘러갈지 자세한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주는 자동차 업종 하반기 전망을 해볼 계획입니다. 키움증권에서 6월 14일 발간된 리포트를 기반으로 업종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텐데요. 하반기 업종에 대해서는 5월 마지막 주부터 5G 통신 장비 업종, 6월 7일 주간에는 음식료, 14일 주간에는 전기 전자 업종, 21일 주간에는 유통업종을 살펴보았고요. 이번 주는 6월 마지막이죠. 자동차 업종 하반기 전망을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자동차에 대해서 다들 많이들 기대도 있고 주가도 그에 화답을 해오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중간 변곡을 거치면서 우상향하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하셔서 지수 신고가에 접어들고 있는 사상 최고가라는 단어들이 연이어 뉴스로 나오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어느 업종을 아직까지 오르지 않았고 중간중간 변곡을 맞고 있는 그러한 부분에서 접근을 해보자라는 기본적인 대응 틀을 가지고 모든 업종과 섹터 그리고 종목들을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결론적으로 자동차 업종에 대한 하반기 전망은 긍정적인 이야기를 리포트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기저효과, 그리고 이연 소비, 판매 증가, 이렇게 좀 연결고리를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쇼티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요. 부품 수급난으로 인해서 판매가 공급을 조금 넘어선 그런 모습입니다. 반도체 쇼티지 이후 완성차 및 부품사까지도 가동률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가 차츰차츰 회복이 되고 이제는 상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지역별로 따져보면 내수 그리고 미국, 인도, 중국 등 국가별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도 리포트는 하나하나 분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짚어볼 포인트는 바이든표 친환경 공약들이 있었죠.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충전 인프라에 대해서 하나하나 더 우리에게 뉴스로 조금 더 많이 전해질 전망이기 때문에 그러한 포인트를 맞춰서 자동차 완성차뿐만 아니라 부품 공급사까지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포트에서는 탑픽 종목으로 기아 그리고 현대차, 부품 쪽에서는 만도, SL을 좀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모든 리포트에서 고개가 끄덕여진다면 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리포트 분석과 그리고 저의 첨언들이 고개가 끄덕여지고 다시 보았을 때도 이해가 되어진다면 관심 있게 가져보면,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은 종목들 하나하나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기아차의 내수 시장입니다. 내수 시장의 호조세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데 신차 판매가 좀 잘 되고 있고 그리고 자동차 평균 판매 가격이죠. ASP도 여전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수요 대비 188만 5천여 대라고 한다면 전년 대비 약 5.7%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의 내수 평균 가격은 3,490만 원, 그리고 기아차는 2,800만 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13% 평균 판매 가격이 증가하고 있고 기아차는 8%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ASP, 평균 판매 단가가 꾸준히 상승한다는 이야기는 자동차를 매년 사지 않기 때문에 중간중간 자동차 가격을 볼 때에도 국산차를 보면서 가격이 여전히 올라가고 있네 라는 생각, 이 가격을 줄 거면 수입차를 타도 되겠어 라는 이야기들이 중간중간 나오는데 제조사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죠. 하지만
소비자 만족도와 시장 점유율 추세가 분명한지 우상향인지를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소비 절벽에 대한 주의도 필요합니다. 이 가격이면 수입차를 타겠어 라는 이야기들이 심심찮게 나오는 것에 비해 국산차의 판매율은 여전히 플러스 성장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소비 절벽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SP, 평균 판매 가격의 증가, 상승에 대해서는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호적이고 긍정적인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내수 시장이 이렇게 증가할 수 있었던, 호조로 상승할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는 부동산이나 주식 자산 가격의 상승이 있었죠. 그러면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서 고가 내구재나 자동차까지도 소비가 증가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이고요. 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에 대한 지출이 좀 감소했습니다. 보복 소비의 일환으로 자동차 쪽에서도 펜트업 수요가 일부 작용했다. 그리고 국가 정책적으로는 개별 소비세 인하 등으로 인해서 여전히 정책 지원이 있었다. 넥소나 제네시스, 아이오닉 5 같은 연이은 신차 출시 그리고 전기차 출시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국내 내수 시장에서는 여전히 좋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21년도 현재까지 YDT라고 합니다. 이번 연도 현재까지 시장 점유율을 보면 73.7% 수준인데 10년 내 최고치를 좀 달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반기에 들어서는 스포티지나 EV6와 같은 신차 출시 효과가 조금 더 반영된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증가세, 호조세는 유지될 것으로 좀 시장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아는 최근 들어서 계약 대수가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21년도 1분기 평균 3,000대 정도의 월중 계약 대수를 유지하고 있는데 3월 이후 일평균 4,000대까지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 출고 차량 대수 또한 지난해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추세로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20년도 9월 말 기준으로는 미 출고 차량이 5만 7천여 대였습니다. 20년도 말로 들어서면서 6만 7천여 대, 그리고 올해 3월 달까지는 9만 5천여 대까지 증가를 했는데 결국 반도체 쇼티지의 영향으로 인해서 출고가 지연된 영향도 있겠지만 출교 지연뿐만 아니라 판매에 있어서도 여전히 계약이 증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출고 차량 또한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개별 소비세 인하 그리고 연장 근무 결정 그리고 근시일 내 수요 절벽이 이러한 추세를 봤을 때에는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라고 좀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별로 좀 살펴본다면 미국입니다. 반도체 수급난으로 인해서 생산 차질이 있었고 21년도 5월 누적 판매는 716만 대였습니다. 전년 대비 0.2% 증가한 수준이지만 이제 19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플러스 증가한 모습이기 때문에 평년 수준의 판매 회복, 판매 수준으로 돌아섰다. 그러면 앞으로 미국 중고차 가격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한 우려를 낳았던 가장 큰 포인트가 중고차 가격 상승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견조한 수요와 높은 구매 여력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관찰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이후에 판매 호조 여전히 좋을 것 같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아와 현대차 여전히 좋은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고요. 5월 합산 미국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은 10%대 성장률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중국을 좀 살펴보아야 될 것 같은데요. 중국은 여전히 좀 어렵다라고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2010년 이후 고성장이 지속되었으나 2018년 이후 양적 성장의 정체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면 떠오르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사드 보복에 대한 것들이 한국과 중국 사이에 조금 예민한 문제였죠.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3개월 연속 산업 수요 역성장이 조금 전망이 됐고 집계가 됐습니다.
현대자동차 베이징 1공장이 매각에 들어선다라는 보도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드 보복 이후 되살아나지 않는 민심, 그리고 중국 정부 주도의 일부 정책 방향성도 여기에 조금 맞물려 있지 않나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인지도 및 판매량이 현저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베이징 1공장 매각이 기정사실화되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중국 시장은 이렇듯 일본 및 그리고 중국 로컬 브랜드의 시장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고요. SUV 판매가 증가하고 있고 독일 완성차 고급 브랜드의 가파른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 양사의 올해 시장 누적 점유율은 2.7%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10년도 호황기 이후 최저치를 찍고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는 조금 낮다라고 보시면 좋겠지만 인도 시장을 봤을 때에는 10년간 연평균 350만 대에서 400만 대 내외의 수요가 있는 시장입니다. 2015년도 이후 SUV 모델 쪽에서는 꾸준히 성장성이 나타나고 있고 기아의 신차 브랜드 중에 하나인 셀토스는 2019년 8월 출시 이후 5개월간 4만 5천여 대가 판매가 되었고 단일 모델 기준으로는 인도 판매 1위라는 기록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렇듯 인도 시장이 중국 시장 다음으로 현대차의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데 연간 생산 능력이 현재 기준으로는 26만 대, 내년은 30만 대, 후년은 40만 대까지 생산 캐파를 늘려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중국에서 조금 최저치의 점유율을 보고 있고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의 판매 커버리지가 인도에서 조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전기차 수혜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겠죠. 바이든 행정부는 전기차 보조금을 확대하고 전기차 충전소도 50만 대 이상 설치하겠다. 그리고 전기차 구매 지원금, 텍스 크레딧을 부활하겠다. 그리고 이제 상원에서 합의된 그린 인프라라고도 불릴 수 있는 추가 인프라 부양책이 이제 하원, 상원, 하원 모두 다 합의가 되고 통과가 될 경우에 여기서도 조금 긍정적인 모습들이 자동차 그리고 그린 인프라 쪽으로도 나올 것 같습니다. 미국은 전체 스쿨버스의 20%를 그리고 대중교통 5만 대를 전기차로 교체할 예정이고 지난 5월 말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 지출을 보면 1,740억 달러 규모의 전기차 관련 보조금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았을 때 앞으로 전기차를 필두로 한 자동차 산업 여전히 좋아질 것이다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시장 여전히 공격적으로 좀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 내 전기차 수소 도심 항공 모빌리티라고 불리는 UAM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2025년도까지 미국 내에 74억 달러의 투자 규모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후에 제네시스 생산 전기차 모델 생산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알라바마 공장 중심으로 생산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면 자동차 시장 여전히 매력적인데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러면 중간중간 변곡을 통해서 추세를 맞춰서 하나하나 이어가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좋아지는 지역도 있지만 좋지 않은 중국과 같은 나라도 있다라고 좀 보시고 결국 지수와 개별 기업의 주가가 신고가를 경신해 나갈 때 쉽게 따라가서 조정을 몸으로 다 받아내기보다는 조정을 거치고 있다면 변곡에서 매수를 해보는 그런 부분 살펴보시고요. 부품사까지도 이번 주 내내 통틀어서 함께 자동차 업종 살펴볼 예정이고요. 자동차 업종 내에서 완성차 업체, 부품사까지 어느 종목이 어느 기업이 매력적인지 이번 주 리포트를 통해서 하나하나 꾸준하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동차 업종 리포트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과 인도 그리고 미국까지 전 세계적으로 모멘텀이 살아있는 그런 자동차 시장인데요. 현대와 기아에서도 이런 종목들 기대해 볼 수 있는 전망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저효과도 있고 이연소비 그리고 여태까지 자동차 판매가 증가하는 그런 추세에 놓여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자동차 관련 전망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시간은 이주현의 주유소 포트 시간입니다. 저녁 8시에 방송되는 주유소 시간에서 이주현 전문위원이 제시한 포트폴리오 종목들 개장 전에 리뷰해보는 시간이죠. 이주현 전문위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위원님 주말은 잘 보내셨어요? 네, 주말 잘 보냈습니다. 잘 보내셨나요? 네, 저도 주말 잘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주말 잘 쉬었으니까요. 이번 주도 코스피 어떻게 하면 상승 랠리 이어갈 수 있을지 전략 바로 세워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주유소 운용 원칙부터 확인하고 가시죠. 이주연의 주유소 포트폴리오 운용 원칙입니다. 바닥난 포트폴리오를 접수하고 기존 종목들을 손절한 뒤 전문가 추천주로 포트를 운용하게 됩니다. 전문가당 한 종목 추천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최고 수익률 산정 기준은 종가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종목 살펴보시죠. 네, 많은 종목들이 있죠. 동신건설과 삼익 THK 그리고 서암기계공업은 모두 목표가를 달성한 상태입니다. 동신건설은 14%, 삼익 THK도 14% 수익 달성했고요. 서암기계공업은 15% 수익 챙겨가면서 목표 수익을 달성했습니다. 나머지는 현대코퍼레이션과 알랩이 있는데 알랩이 5%대 수익 챙겨가주면서 현재 종목들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다음 장에서는 CJ E&M이 역시나 우세합니다. CJ E&M이 날로 수익률을 확대해가면서 현재는 23%까지 늘어난 모습이고요. 광주 신세계와 한라홀딩스는 손실을 조금 줄여가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CJ E&M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상승장에서 놀자주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미디어, 엔터, 게임 이런 관련주들인데 6월달 성적표를 한번 보면 CJ E&M이 11% 올랐고요.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죠. 하이브가 23%, 그리고 SM이 22%, 아프리카 TV가 20% 이렇게 이번 달에 상승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도 이 놀자주들이 좀 꾸준히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지 우리 이주연 전문위원께서 자세하게 분석 도와주시죠. 네, 놀자주들 사실 지금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하반기에 이제 우리나라 일정상 11월 달부터 이제 백신 접종이 이제 전 국민 완료가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뭐 전 국민 완료라기보다는 이제 집단 면역이 형성되는 이제 70% 이상이 이제 접종이 완료될 것으로 이제 계획을 잡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11월이라고 하면 지금이 이제 뭐 6월 달 한 5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달로 돌아간다고 하면 뭐 5월 달부터 대부분 이제 이 엔터주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승 랠리를 폈기 때문에 약 한 6개월 정도 좀 선행을 해서 주가가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하반기에 특히나 이런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성수기입니다. 왜 성수기냐면 이제 연말이 다가오게 되면 대부분 이제 콘서트를 이제 준비를 한다든지 오프라인 공연들을 이제 많이 준비를 하는데요. 사실 이 엔터주들 SM이라든지 뭐 YG 엔터테인먼트 이런 우리나라의 유명한 엔터테인먼트 회사들 같은 경우 뭐 하이브도 마찬가지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수익 구조 자체가 이런 오프라인 공연에서 가장 많이 발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음반 판매를 예전처럼 뭐 우리가 CD를 구매한다든지 뭐 MD를 구매한다든지 뭐 테이프를 구매한다든지 이런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지금은 이제 스트리밍에서 나오는 수익과 함께 그리고 뭐 유튜브 플랫폼을 활용한 광고 수익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수익처라고 할 수 있는 공연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공연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좀 쉽게 접근을 할 수 없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공연 등으로 인해 가지고 충분히 좀 괜찮은 성적을 나름 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이제 계속 진행됨에 따라서 하반기에 이런 오프라인 관련된
공연이라든지 이런 기대감이 좀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코로나 수혜주로 좀 봐야 될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에 이제 뭐 광고 쪽으로 해서 좀 수익률이 많이 높아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코로나19 이후에도 뭐 지속될지 이런 여부를 조금 더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뭐 하반기가 성수기인 엔터주들한테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요번에 이제 델타 변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과 함께 그리고 이제 글로벌적인 백신 접종으로 인한 집단 면역이 형성되는가 여부가 좀 관건이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의 이 한류를 좀 차단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 한국 연예인들의 활동을 좀 많이 제한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상쇄할 수 있는 그런 매출처가 유럽이라든지 북남미에서 발생을 할 수 있을지 여부도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 뭐 BTS라든지 블랙핑크를 봤을 때는 충분히 괜찮은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코로나19만 좀 잘 정리가 되고 뭐 괜찮은 그런 투어를 월드 투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올해는 제 생각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래도 내년에 이런 월드 투어에 대한 뭐 그런 기대감들이 지금 좀 선반영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좀 매수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지금 단기간에 좀 시세를 많이 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놀자주들 관련해서 자세한 분석 도와드렸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수익 작전 타임에서 여러 가지 전략들 세워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